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트럼프의 뮬러 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적인 중압감,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로부터의 공격,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가했을 텐데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잘 견뎌왔고요. 참 대단해요, 트럼프. 이제 트럼프는 곧 바로 그 딥스테이트, 그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겁니다. 바로 그 딥스테이트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자기네 손안에 놓고 자기네 그 소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을 쥐고 흔들었던,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을 타락시켰던 바로 그 세력, 미국의 정치계, 관료계, 사법계, 언론계, 경제계, 그리고 특히 이 금융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 세력, 바로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트럼프의 특검을 지휘했던 뮬러 특검입니다. 이 모습은 18년 전 9.11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 뮬러는 FBI 국장이었거든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가 예전부터 줄곧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9.11 사태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제가 작년 12월 20일 날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9.11 사태의 배후에 대해서 약간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뮬러라는 사람도 분명히 딥스테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를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습니까? 트럼프의 추잡한 여자 문제를 다 들추어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 변호사, 거의 뭐 10년 이상 트럼프가 부하로 데리고 썼던 최측근 변호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트럼프가 사기꾼이라고 청문회에서 말하도록, 한마디로 트럼프를 배신하도록 사실상 매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가족들까지 다 수사선상에 넣어가지고 정말 악랄하게 트럼프를 괴롭혔거든요. 그런데도 혐의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뮬러라는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일말의 양심은 지킨 것 같습니다. 자기 최종 보고서에다가 트럼프가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트럼프도 이 모습을 보고 그래도 이 뮬러가 명예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가 그래도 결국에는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언제? 아마도 2020년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 이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북핵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또한 집중할 거고요. 자, 김정은이 이틀 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자기네 쪽 요원들을 일부 복귀시켰죠. 김정은이 왜 복귀시켰겠습니까? 트럼프의 특검이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트럼프가 트윗에 이렇게 썼죠. 북한에 추가 제재할 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취소했다고. 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취소시켰다는 것은 1타 3피를 노린 거라고 제가 며칠 전 동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에게 경고를 보낸 거라고요. 김정은한테는 야, 정은아, 너 너무 흥분하지 마. 그리고 오버하지 마. 나한테는 너를 제재할 수단이 차고도 넘쳐. 이런 메시지. 그리고 시진핑한테는 야, 진핑아, 너 김정은에게서 손 떼.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 농업은행과 산업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거야. 뭐 이런 메시지.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이 김정은 쪽에다가 연락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야, 김정은, 너 좀 너무 세게 나가지 말아라. 잘못하면은 우리 중국이 금융제재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자, 트럼프는 그렇다면은 결국 김정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의 전력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 북한을 공격할 미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바로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스텔스 전폭기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 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F-35, 바로 이 F-35가 주력이 된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은 트럼프는 북한에 완전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다. 아직은 이러한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직까지 북한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때리지 않는 겁니다. 왜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월 4일 날 올렸던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본질적인 이유, 군사 전략 부분에 대해서라는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아직도 미국은 F-35가 준비가 안 된 것이냐? 많은 부분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3월 22일 기사를 보면요. 항공모함용 F-35C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3월 4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그게 의아했어요. F-35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은 지상 발진용, B형은 해병대 경항공모함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형, 그리고 C형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형, 이렇게 3개의 타입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B형, 해병대 경항공모함에서 수직 이착륙하는 타입이 가장 늦게 전력화가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요 해병대 F-35B형이 가장 먼저 전력화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미 해군에서 이제 전력화가 될 F-35C형이 지금 제일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F-35C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뭔가 아직까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지금 10년도 훨씬 더 전에 퇴역한 F-117 나이트호크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3월 22일 기사인데요. 다크나이트라는 네임밴드를 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바다주의 전투기 실험장에서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F-117이 저공비행을 했다고 나오고요. 원래 F-117은 저공비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비행기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공기역학적으로 이 비행이 조금 불안정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스텔스 능력에 가장 역점을 뒀기 때문에 비행 능력보다는. 그래서 F-117은 중고도 침투에 특화된 비행기거든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3월 21일쯤에 촬영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Yet another new tidbit of information has emerged regarding recent F-117 Nighthawk operations over and around Panamint Valley, California. Photos from the aircraft's famous appearance near the aviation photographer haven of Rainbow Canyon have shown the black jets largely stripped of markings, aside from one peculiar and high-profile addition on one of the planes, a colored tail stripe prominently displayed on the F-117's V-tails. It reads Dark Nights and has the iconic planform shape of an F-117 towards the tail's leading edge.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F-117이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산 중턱에 걸릴 정도의 그 정도 높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고도가 100m를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F-117이 저 정도의 저공비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왜 F-117이 저렇게 낮게 저공비행을 해야 되느냐? 제가 3월 10일 날 올린
대북 군사 옵션 1년 안팎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중국 산둥반도에 JY-26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거든요. 저게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저공 침투 작전으로 JY-27이라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것 같다고 제가 3월 10일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여하튼 산둥반도에 배치된 저거에 걸리면은 스텔스기에 의한 기습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공 비행으로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퇴역한 지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F-117을 다시 불러내서 그 비행기에 맞지 않는 저공 비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F-35C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지 않고 F-117을 불러내서 그것도 그 비행기에 어울리지 않는 저공 비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뭘?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 그 시기를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마음속 중심에 숨겨놓고 있는 진짜 전략, 이것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진행하죠. 철저하게 적을 기만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적을 기만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말 천재적으로 타고난 인물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트럼프의 진짜 전략을,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이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020년 6월쯤에는 그 최종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발동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뮬러 특검이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 더 자신감 있게 일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제 곧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발동될 겁니다. 중국을 북한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작전을 말하냐면은 북중 해상 밀무역, 그 불법 상선들을 직접 바다에서 납포하는 해상 차단 작전을 말하는 거고요.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것은 아마도 크림반도를 푸틴에게 내어주는 대신 베네수엘라와 북한에게서 러시아가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드는 이 작전을 트럼프는 곧 실시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